데뷔 전 우연히 뉴스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됐던 한가인, 한지민, 장동윤 씨처럼 남다른 외모나 개성 있는 말투 등으로 일반인들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분도 2010년 한 뉴스 인터뷰를 통해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황정우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 그렇죠. 자, 인터뷰 속의 주인공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유경 씨. 묘하게 황정우 씨와 비슷한 목소리와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중독성 강한 억양, 그리고 당시 시청자들의 뇌리에 콕 박혔던 요 요새 불쾌지수도 불쾌지수란 단어 때문에 이유경 씨는 일명 불쾌지수녀라고 불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유경 씨의 인터뷰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새 불쾌지수도 자, 요- 끈적끈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끈적끈적 형보다 노래 잘한다. 형보다 노래 잘해. 아, 괜찮다. 진짜네. 그러네, 진짜 박자가 있네. 노래 너무 좋다. 신나. 이거 나름 진짜 수능 금지송입니다, 이거. 아 그래. 큰일 납니다. 머릿속이 돌겠네, 정말. 한국 되게 잘했다. 꽂히면 힘들어. 예. 한 누리꾼이 화제가 된 그녀의 인터뷰를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재탄생. 중독이 끼얹어진 이유경 씨의 인터뷰는 어느새 일종의 이렇게 밈으로 승화되며 특히 여름철만 되면 소환, 잊을만 하면 그 중독성에 끌어올되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쾌지수녀 이유경 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놀랍게도 2014년부터 아나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셨는데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인터뷰로 흥했던 이유경 씨는 2016년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로 이직 후 정말 운명적이게도 다시 한번 인터뷰로 화제몰이. 아 진짜? 바로 자신의 첫 인터뷰 상대였던 축구선수 정혁 씨와 결혼에 꼬린 인터뷰를 통해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인터뷰로 유명해지시고, 인터뷰에서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시고. 야 근데 인터뷰가 이분의 인생의 키워드네. 인터뷰로 뜨고 인터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자, 그리고 2022년엔 남편의 은퇴식에서 깜짝 인터뷰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주셨는데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모은 이유경 씨는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 축구 15일을 공개합니다. 슛돌이는 모모 준비 중. 요즘 축구 예능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려 18년 전에 이 축구 예능의 원조격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본부 나라라 슛돌이.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나와 축구를 하며 성장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첫 프로로 뜬 게 이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엄청 인기 많았죠, 그 당시에. 음. 네. 이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방금 얘기하신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황금 막내 이강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전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의 아들이자 현재는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태석 선수 또한 슛돌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이태석 이런 분들 말고도 궁금한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누가 또 있지? 아 지승준. 일단 잘생겼어. 맞아 골키퍼였죠. 승준이 엄청 잘생겼었어. 골키퍼였잖아. 2005년 당시 7살이었던 지승준 군은 나라라 슛돌이 1기 골키퍼를 담당 리틀 강동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누나 이모 팬들을 생성했는데요. 사실 방송 전부터 꽃미모의 남다른 패션 센스로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원조 꼬마 얼짱이었던 지승준 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에도 종종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알렸던 지승준 군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2012년 캐나다로 유학.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정말 의외의 인물이 지승준 군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명품 배우 유승수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지승준 군, 아니 성인이 된 지승준 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궁금해.
아니 근데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저 사진을? 사실 유승수 씨가 지승준 씨의 이모부라고 하는데요. 이모부. 뻔칠한 훈남으로 성장한 지승준 씨는 현재 배우 준비 중. 그래서 유승수 씨가 조카 지승준 씨의 연기 선생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모부였어. 승수 씨 뭐 좋은 스승이죠. 스승이자 선배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승준 씨를 응원했던 분들이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그러길 기대해야죠. 잘 자라서 고마운 그 시절 슛돌이 머지않아 좋은 작품에서 배우 지승준 씨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없어요. 슈스케남 반전 근원. 바이어로 2010년 당시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화제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바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야, 어마어마했죠. 아, K2 맞아. 허각, 돈박, 강승윤.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타들이 나왔던 시즌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슈스케 우승자도 아니고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지만요. 지역 예선에 잠깐 출연한 것만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단호박이네. 진짜 단호박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일명 없어요 밈으로 유명해진 김태헌 씨인데요. 예선 탈락으로 방송 분량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무한 공유. 특히 연인이 없는 솔로들 사이에서요. 이거 완전 내 심정. 없다면 없는 줄 알라고요. 모태 솔로는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야, 이거 그렇죠. 강렬하죠. NFT로 사고 싶다, 저거. 정말 담백하게 없다는 거잖아요. 저 진짜 짱이다, 저거. 아, 이분 근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설마 이분 결혼하셨나요? 직접 이분 물어보아서 화내는 거 아니야, 설마? 저희도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정말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컨셉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여자친구는 없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때는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업은 있어요? 요즘에는 의류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이제 춤이나 노래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0일 동안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 촬영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육 있어요? 야, 있어요. 어마어마하시네. 운동 많이 하셨네. 당장 누군가의 연애보다는 현재 본인의 앞길을 잘 갈고 닦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던 김태현 씨. 없어요.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며 도전하는 김태현 씨의 앞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때 그 사람 19, 10위 공개합니다. 전설의 지하철 모모남의 근황.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너도 나도 스마트폰 보느라 바쁘거나 영혼 가출, 멍한 상태로 출퇴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무려 12년 전 각박하고 삭막한 그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버스킹인데요. 놀죠. 예, 어게인 앤 어게인. 팔로우보다는 일촌 신청이 익숙했던 2010년대 초반 지하철 안에서 열창하며 춤을 추고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을 선보였던 일명 지하철 2PM 남 김승국 씨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포인트 장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미리 만났잖아요. 아, 공중제비를 확실하게 도시네. 무대 매너 너무 좋으신데요. 이게 요즘에 뭐 지하철 빌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쾌감을 주거나 안 좋은 장면을 연출하는 분들 꽤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아니, 좀 여유 있는 시간대였나 봐요. 여기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고. 그가 지하철의 2PM 남이 된 이유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어서 지하철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아니군요. 당시엔 스마트폰도 흔치 않았던 시절 무료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지하철의 승객들.
아니, 관객들에게 비웃음을 선사한 하나의 공연이었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이 김승국 씨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무한공유됐고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은 삭막한 퇴근길의 빛과 소금 같다. 진심 2PM 데뷔조였나 봐. 라며 그의 열정에 감탄 또 감탄. 이후에 영상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현재까지도 무려 583만의 조회수에 달하는 전설의 인기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에서 재치 있는 춤과 노래로 지친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위로를 줬던 김승국 씨.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던 겁니다. 어머. 이제 댄스가 아니라 발라드였네. 그죠? 노래 좋은데? 그러게요. 아, 그럼 원래 가수가 정말 꿈이셨던 거예요? 사실 그 가수라는 꿈을 품은 채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그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수의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한 김승국 씨. 그렇게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면 이제는 감동적인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전 지하철 2PM남 현 가수 김승국 씨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 19 9위를 공개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2008년 신화창조 회원과 전국의 충재 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신화의 전진 씨가 질풍노도 불량 여고생 4인방과 생활하며 그들의 아빠이자 보호자가 되는 양육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진의 여고생 4. 당시 전진 씨를 들었다 놨다 하며 팬들까지 울고 웃게 만든 사고뭉치 4인방 여고생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저것도 참 인기 많았는데. 저 프로는 전진 씨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꼭 참으면서 이 동생들을 대하는 야 뭐 이제 아빠 역할이니까 아빠처럼 대하는 게 참 재미 포인트가 있었어요. 수 틀리면 통제 불능, 한 달 용돈 150만 원, 금수저 캐릭에 조증을 앓고 있던 최은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왔다 빡이라고 외치는 유학파 소녀 황별. 당시 빨대를 씹는 버릇이 있어 빨대지혜로 불렸던 서지혜.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엽기발랄한 행동으로 반전 매력을 보였던 카리스마 김다혜까지. 천방지축 그 자체인 말괄량의 여고생 4명과 젊은 아빠 전진의 조합이 신선한 재미와 의외의 휴머니즘을 선사했었죠. 아 세상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다 있어. 우리 오빠 그만 괴롭혀. 도망쳐 짠스틴.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데? 정들어버렸어. 울 귀염둥이들. 처음엔 전진 오빠를 불쌍히 여기던 팬들도 점차 겉은 와일드하지만 속은 여리고 착한 금쪽이 여고생들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개성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에요, 우리 여고생들이. 의외로 여려요, 근데 네. 저 친구들이. 자, 그때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당시 말괄량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다. 빨대지혜는 현재 쇼핑몰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강별 씨는 전진의 여고생 4 이후에 연예계 입문. 영화 여고괴담 5를 데뷔작으로 지난해에는 일일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 뜻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봤던 최은희 씨와 카리스마 김다혜 씨는요.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하겠네요. 야, 그러게. 이제 전진 씨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이제는 전진 씨에게 아빠가 아닌 오빠라고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게 된 여고생들. 앞으로의 홍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19 7위 공개합니다. 그때 그 모모 화성인은 지금 한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파격 스캔들의 주인공. 워낙에 파격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네. 뭔데요? 알아. 그래, 베개가 여자친구야.
2010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와 6년째 열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화성인 이진규 씨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기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찐이었어. 눈빛이 완전 찐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 다양한 문화, 뭐 코스프레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잘 또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연인처럼 여자친구 페이트와 함께 레스토랑 또 놀이공원 데이트도 즐기고 심지어 웨딩 사진까지 촬영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페이트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며 대화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의 한 매체 캐릭터 쿠션과 결혼한 남자로 소개되며 2010년 최고의 화성인으로 등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하죠. 저 정도면. 예. 근데 이제 페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았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자, 2022년 이진규 씨가 전한 반전 근황. 뭐야? 결혼했어. 아, 사람하고?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본인의 SNS에 결혼했음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주민등록 등본을 공개해 주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아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가 아닌 진짜 사람. 그럼 페이트는 어떻게 해요? 4살 연하의 여성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습니다. 한 기자는 지금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페이트 짱은 어떻게 했냐뇨?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아직 면이 난 뭐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 기자는 뭐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 많이들 허무하긴 하다. 페이트랑은 결별? 저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 그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오빠, 좀 사람처럼 살아 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떡 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은 페이트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현재 아내와 페이트 이렇게 셋이 동거 중입니다. 아내가 전 여친이랑 바람 피울까 봐 불안해서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인분도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때 그 사람 19 6일 공개합니다. 산장 퀸카의 이색 근황.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계 시조새 중의 시조새급. 바로 K본부의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기억하십니까? 남자 스타들과 신인 혹은 비연예인 여자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요. 당시 남상미, 김비노, 이윤지, 이윤미 씨 등 이런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여기 산장이 이제 MT 느낌이잖아. 이런저런 게임 하면서 정말 끼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 연예인들의 리얼리티 프로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렇죠. SNS도 없던 시절. 맞아. 그리고 이 산장의 먼 훗날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은 희대의 퀸카 오브 퀸카가 있었죠. 임성원 씨. 성원. 보조개미. 산장의 퀸카 임성원 씨. 당시 NRG의 이성진 씨, 성시경 씨, 박광현 씨 등 남성 출연자들의 구애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당시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16만 명. 하루아침에 방송가의 특급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장미의 전쟁이 낳은 스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그 이후에도 TV에 종종 뵀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리한 닥터에 출연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죠. 네, 근황을 좀 네. 전해주셨는데 어. 의외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다는 멋진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기자님은 잠시만 스포 금지 부탁드리고요. 장미의 전쟁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임성원 씨는 이후 배우로 데뷔, 여고괴담, 하얀 거탑, 청담동 스캔들, 봄밤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 영화, 연극 꾸준히 활약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방송에서 소식이 조금 뜸했던 임성원 씨. 임성원 씨는 뭐하고 사시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 아주 의외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할까요? 포로 넣어. 요트예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 시절 산장 퀸카의 최신 근황, 임성원 씨는 요트 아마추어 팀에 입단. 2021년에 3년차 요트 선수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심지어 국제대회 2등까지 할 정도로 실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의외의 근황이다. 심지어 되게 진심이셔. 임성원 씨의 도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대형 트레일러, 스쿠버 다이빙 등 자격증에 이어서 중장비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했는데요. 산장 퀸카의 반전 근황, 임성원 씨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 식구 5위를 공개합니다. 고국에서 모모를 외치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역주행하며 대화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된 말이 있죠? 바로 무야호! 들어보셨죠? 네. 난 정말 이거 뜻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무야호는요. MBC 예능 무한도전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2010년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에서 한인회관에 들렀던 노홍철 씨가 무한도전의 구호인 무아를 외치자 당시 교포 최규재 할아버지가 아, 저거의 시작이었군요. 저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거는 방송 후 8년이 지난 2018년 해당 장면이 한 무한도전 팬 계정에 업로드되며 재조명. 무야호 리믹스 버전과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탄생하며 각종 SNS는 물론 방송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역주행, 대인기를 얻은 겁니다. 잘 만든다. 중독성 있어요. 그뿐 아니라 2021년에는 이 무야호 밈이 NFT로도 제작되며 8초짜리 영상 하나가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1,000만 원 넘게 팔리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무야호가 뭔데 1,000만 원에 팔려? 이러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최규재 할아버지는 약 30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인회장, 한인회장 등을 맡으며 수십 년간 교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15회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할아버지는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한국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독도에서 무야호 하고 싶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야, 먼 타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네요. 애국자죠, 애국자.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약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최규재 할아버지. 사람들이 알아보냐라는 질문에 사람 있었나요? 전부 다 해, 전부 다. 알아봐요? 방영 당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사인지까지 직접 준비를 해서 야, 인기를 제대로 실감.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MBC 무야호. 오, 이렇게 사인지를 만드셨구나. 난 저 근황 본 것 같아요. 이게 나야. 아니 정말 귀여우시고 배려 있으신 것 같아. 또 사람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걸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셀럽이시네. 고국에서 인기를 실감한 최규재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고맙지. 이 나이에 어떻게 인터넷에 뜨겠어. 웃기긴 웃기더라고, 내가 봐도.